예, 코스피 차트가 지금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5일선 요 가까운 선인데요. 5일선까지 그렇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미니 선물 도합 누적 포지션이 마이너스 7,500억 매도 포지션입니다. 일단 이것은 선물 토토가 그렇다는 거고요. 코스피를 기반으로 한 선물 내기죠. 주식 자체, 즉 코스피 선물 주식 자체는 10월 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대략 대충 계산했을 때 1조 한 3천억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따져봐야겠죠. 1조 한 3천억 정도 전후 매수했다는 점은 조금 알아두시고, 외국인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동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패턴 이렇게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이 패턴으로 가지 않느냐,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 깨진 거에 대한 대응을 해서 현금 비중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 확보를 하셔도 되고요. 각자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내일 또 조금만 오르면 또 다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5일선 대응까지 하면 사실은 되게 피곤한데, 5일선을 보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는 대응하고, 이제 운영 카페 중소형주 서비스에서는 지금 대응을 해서 원래는 이제 조금 더 투자 비중을 계속 분할로도 늘려야 되는데 매수 중지하고, 지금 한 투자 비중을 인버스를 고려하면, 인버스를 고려할 때 한 투자 비중 한 3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더 늘렸었어요. 한 40% 정도까지 늘렸었다가 좀 안 되려네요. 하여튼 뭐, 그리고 지금 더 늘릴 계획이었거든요. 원래는 계속 이번 주에 투자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었는데, 좀 천천히 대응하자고 해서 천천히 늘리고 있는 중에 또 어디서 깼으니까는 매수 중지, 그리고 조금 한 10% 정도, 종목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 종목을 좀 매도한 것 뿐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줄여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계속 유지하고 계셔도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100% 가기엔 좀 그렇고요. 100%로 가는 건 여기를 넘으신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계속 올해 들어서 28조 원 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투자 비중을 10에서 20%가량은 줄이자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넘더라도 투자 비중은 최대 한 8, 90% 정도, 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고점 아직 못 넘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줄어야겠죠. 그러면 한 6, 70% 하는 중에 5일선 깨졌으니까는 한 여기서 또 추가로 줄여서 50% 정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선물이 또 매도 전환했으니까 난 좀 더 줄이겠다 하면 40% 하셔도 되고, 뭐 그건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너무 줄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 30%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투자 비중 자체는 인버스를 고려해서, 그래서 인버스가 좀 있어서 그런데, 나스닥 인버스랑 5%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각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패턴은 넘는 듯 그냥 왕창 꼬라박는 패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스권 만들어서 위로든 아래로든 가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하락은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였으면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기관의 매도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 다우나스닥이 추가로 오르게 될 경우에는 오를 수 있죠. 외국인이 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기엔 또 선물이 또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죠. 아주 크진 않지만은 7,300억, 만약 7,300억이 조금은 상향 우위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게 싫으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 30%는 본인 마음대로 투자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는 적립식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나눠서 매달 그 금액을 매달 그렇게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에서 하시든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0%는 뭐 단타를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20, 30%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죠. 팔라듐이 어제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음봉 발생할 때마다 팔라듐 인버스는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조금 또 오름세가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5일선 매매를 조금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이게 보세요. 지난번 하락 때도 지난번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한번 떨어질까 하다가 올리고 이번에 떨어질까 하다가 올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떨어질까 하다가 그 후에 폭락이 쫙 왔어요. 지금도 떨어질까 하다가 올리고 떨어질까 하다가 올렸는데 이번 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리고 뭐 여기를 뭐 넘는 데서 어떨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팔라듐의 장기 차트 위치가 안 좋아서 이 위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라서 한번 여기서 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꼭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꺾여 내려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것도 5일선 깨지면서 음봉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인버스를 늘리는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조금 일부 인버스 담아놓고 오를 때마다 더 치는 경우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인버스도 조금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일부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 인버스로 또 이거 비중 뭐 그때그때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하고 지금 같이 투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은 원유 상방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직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조금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은 휘트가 조금 음봉 나오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농산물을 줄여야 되나. 지금 농산물을 그래도 한 10%는 줄여놨어요. 10% 조금 넘게 줄여놨는데 추가로 한 10% 정도 더 줄여야 되나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모든 게 어려운데 좀 각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관 매도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추세 회복한 후에 좀 강하죠. 그저께도 강하게 오르는데 이것도 여기 못 넘으면은 도라미 탑을 되기도 해요. 심지어 여기 넘는 듯 다시 꼬라박는 패턴. 어쨌든 한번 옆으로 늘어지면은 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오르는 것하고 지금 일단은 눈으로 봐도 이 직선 추세를 깨고 한번 옆으로 늘어진 다음에 나온 반등은 때로 재하락하기도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5일선이나 11선을 조금 넣어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니 각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